3월 22일 토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 시청하실 때 구독까지 함께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쉽게 뒤집힌 라운드도 있었습니다. 7라운드 때는 배민구가 시원스럽게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희가 배민구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광명 우스컵 6라운드 현준이 고전하면 김용건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장 가능하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건을 직선에서 추입이 나왔었고 김주환이 들어오다 보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배당판은 결과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6라운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던 광명 우스컵 경주. 금일도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외로 맞대결 양상도 상당히 좀 많이 펼쳐지고 있고, 또 라인의 강자의 뒤를 쫓아가지 못할 선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후착 변수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 언론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박상훈, 홍석한, 장지용, 김시진, 이용희, 공태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상훈, 홍석한, 장지용, 김시진, 이용희, 공태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전일 전영기가 오랜만에 힘을 쓰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영기가 남영찬을 뒤다 붙였었는데 결국 남영찬이 쫓아를 가지 못했습니다. 정현호가 전영기를 상대로 직선 추입기에 노려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하면서 전영규가 힘을 써서 결승전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영규 입장에서는 김명래, 여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처럼 전영규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 반면 장중이 힘을 쓰게 된다면 박일호가 막혀 나가고 김명태가 쫓아 나서고 박상서가 따라 나서게 된다면 전영규가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지 못할 수도 있죠. 박일호가 원체 늘어나기 때문에 전영규가 털리거나 오히려 전영규의 뒷자리를 막혀나갈 수 있는 김명래가 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랜만에 힘을 썼었던 전영규 전반적으로 컨디션 몸 상태는 괜찮아 보였었다는 점, 전영규가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팀 선배 김명래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명래도 앞선에서 때려주는 선수가 있으면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영규하고 김명래 동반 입상 청주팀 완승 쪽으로 한번 먼저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전일처럼 힘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기하고 김명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박일호입니다.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은 박일호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는 견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영기의 뒷자리 박일호가 얼마든지 꽤 차서 따라 나서는 털어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영기의 뒷자리 박일호가 막혀나가는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영기가 박일호를 뒤에다 붙이고 경주 펼쳐 나갈 리는 없어요. 챙겨줬다가는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김명래를 뒤에다 붙이면서 김명래와 몸싸움을 김명래와 좀 병주 태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지켜낼 수 있는 김명래, 전영기하고 김명래 청주 완승 쪽 뒷자리 털어내면 박일호가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장중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박일호가 몰고 하고 김명태가 홈미권 막혀 나가고 박상서가 전일처럼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전영규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일호의 추입이라고 한다면 장중과 동반 입장 충분히 가능하죠. 김명태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일호하고 장중의 전략적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중의 뒷자리를 김용태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박일호하고
장지용, 박일호하고 김용태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전영규가 빠지면 과감하게도 한번 이들 중심으로 3복승은 노려볼 수 있다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 괜찮은 전영규죠.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영규가 넘어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란 협공이 매우 기대된다는 점, 박일호가 쫓아 나서는 견주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완벽하게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여민도도 착순권 진입 정도는 3차권에서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민도의 3차권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는 아니에요. 전영규가 젖히면 김명란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청주 완승 쪽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일단 천호성의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승기가 호미권 막혀 나가거나 손동진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동반 입상 천호성을 중심으로 연대 세력과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호하고 김광근 역의 김주환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천호성이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재호가 힘을 쓰는 경주, 이를 김광근이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얼마 전에 손재호 상대로 김광근이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은 김동훈이 김광근을 상대로 좀 저측 나서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손재호 상대로 김광근이 맞게 되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광근, 손재호, 김주환을 이어지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천호성이 먼저 내선을 잡을지 손재호가 먼저 힘을 써서 김광근, 김주환이 먼저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이번 편성 손재호가 이런 시속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내선 잡고 먼저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재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광근이 차분하게 막혀 나가면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근의 뒷자리를 김주환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재호하고 김주환이 24기 동기생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득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광근의 뒷자리를 김주환이 막혀 나가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살 터울 또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광근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호가 금일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힘을 쓰면 김광근이 이를 상대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김광근과 김주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천호성도 이번 회차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천호성이 힘을 썼을 때는 문승기와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했습니다만, 손동진이 천호성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한 살 터울 또 선수 출신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천호성과 손동진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천호성하고 문승기가 아무래도 87년 동갑내기 친구에다가 부산팀 선수들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천호성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문승기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내선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손재호하고 김광근, 여기에 김주환이 먼저 저측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8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배민구가 전일 시원스럽게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에게 잡히면서 배민구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정태양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주전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정태양이 타이밍을 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배민구도 이번 회차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에서 과연 배민구가 정태양을 끝까지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영곤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6라운드 현지훈이 유리하다. 하지만 빠지면 김영곤하고 성정호, 김영곤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장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김영곤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 김영곤의 직선 취입발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태양이 때리면 요즘 종속이 좀 많이 꺼지고 있고 선행 타임 자체가
맞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배민구하고 김용건 아무래도 두 선수가 12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나이는 다릅니다만 아무래도 김용건 직선에서 추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배민구하고 김용건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태양이 선행감이 괜찮다면 배민구가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건하고 배민구하고 김용건이죠. 배민구하고 정태양의 동반 시장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훈이 힘을 씁니다. 김영건이 몰고 가요. 김승현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정태양 믿다가 배민구가 또다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훈의 선행감 괜찮다면 김영건의 직선 추입발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영건하고 박상훈의 동반 입상 가정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낙차 부상 있긴 합니다만 김승현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건하고 김성현의 동반 입상전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평구하고 또 의정부공고 출신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김영건하고 김승현의 동반 입상까지 남게 생각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배민구가 빠지면 상황에 따라서 노조선들의 완승도 삼복승 공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시원스럽게 넘어서지 못하면서 잡혔었던 배민구, 금일만큼은 정태양이 있긴 합니다만 김영건의 컨디션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속감이 괜찮다면 짧게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은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의 선행 여부에 따라서 배민구 또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박건수가 월등합니다. 문제는 김홍기, 김원호 중에서 과연 챙겨나갈 수 있느냐, 김홍기가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진이 이진국 활에 나가면서 장경동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박건수도 힘든 겨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조가 초전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진국이 자리 잡고 김시진의 장경동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건수가 또다시 김홍기를 뒤에다 달고 김원호를 뒤에다 붙이면서 전일처럼 승부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시속감 또다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편서 김홍기가 줄 끊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홍기 챙겨주니까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박건수가 김홍기 달고 쐈을 때는 또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시진의 호미권 마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쫓아 나설 수 있는 김시진이라는 점에서 박건수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시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홍기도 마크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쫓아만 나서게 된다면 박건수하고 김홍기의 동반 입장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시진이 끌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홍기가 잘 가면 김원호가 쫓아 나서는 겨져야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시진이 가게 되면 장경동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삼복승에선 다소 좀 김원호라든지 장경동 정도는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수가 시락 2랑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김홍기를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박건수가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29기 넘버1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박건수가 너무나 좀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칫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김시진 머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시진의 장경동, 김시진의 이진국 정도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박건수 인정하고 김홍기 마크 지켜낼지 김시진이 털어낼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진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입니다. 한타키가 전일 저치기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데 전일 김동관이 쫓아 나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김범중이 한타키 뒤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중 보면 선발보다는 우수에서 좀 더 집중력 발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보니까 한타키가 김범중 달고 쏘면 두 선수 동반 입장 충분히 가능하죠. 딱히 후미권에서 들이댈 만한 선수가 정현호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타키가 힘을 쓰고 김범중이 막혀 나가는 초반부터 힘을 써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 후미권으로 자리에 밀려난다 하더라도 한타키가 쏘면 김범중은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한타키하고 김범중의 동반 입장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현호가 후미권 막혀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타키가 정현호를 달고 쏠 리는 없죠. 전일처럼 정현호가 직선에서 추입승을 통해서 남영찬을 밀어내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범중도 마크 지켜낼 수도 있고 한타키가 먼저 힘을 쓰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범중의 후미권 마크가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한타키하고 김범중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정현호도 전일 보니까 컨디션은 괜찮아요.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호하고 한타키하고 정현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히 뭐 쫓아 나설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은 좀 기대해 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김범중이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권성호 정도는 따라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현의 뒷자리 권성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삼복승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타키가 젖히거나 힘을 쓰면 김범중이 마크 지켜낼 수 있는 정현호가 빼앗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범중의 홈비권 마크 쪽을 좀 더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도 유지은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일 유지은이 머리가 아니라 김동훈이 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진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았었기 때문에 김광근 활약에 나갈 수 있는 김동훈이 유리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김동훈 저측에 나서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지은이 직선에서 취임 노려봤습니다만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유지은 전일보다 더 선행력을 갖춘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유지은 힘든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현지훈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용희가 밀착 막혀 나가고 남영찬이 앞선에서 끌어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지훈이 자리 잡고 이번 편성 성정우나 전종원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선에서 박찬수가 자리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지훈이 선행 나서게 된다면 박찬수가 넘어서기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유지훈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승부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현지훈이 힘을 쓰면 이용희가 직선에서 상황에 따라서 취입기에도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배민구가 넘어서지 못하니까 이용희가 냅다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종속이 좀 많이 떨어졌었던 이 현지훈이라는 점에서 현진을 상대로 이용희의 직선 취입발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요. 이용희가 넘어서면 현진과 동반 입상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희의 몸 상태가 이번에 참만큼 좋은 것 같아요. 현진 상대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유지훈이 전일처럼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뒤늦게 이용희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용희하고 유지훈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현지훈이 힘을 쓰면 이용희가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용희의 몸 상태가 괜찮아 보였다는 점 단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외선에서 나올 수 있는 유지훈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번 편성 유지훈이 전일 아쉬움을 안겼기 때문에 저측이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전주팀 전종원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고 성정우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유지훈을 중심으로 전종원하고 성정훈의 동반 입상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진이 제대로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현지훈이 좀 이번 회차 다리가 무거워요. 이용희가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 유지은이 쫓아 나서는 경주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남영찬 전일 몸싸움 털려 나가면서 착수권 기회 놓치긴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다시는 차가 나왔어요.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았었다는 점에서 비노조 선수를 묶어서도 삼복승은 얼마든지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유지은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현지훈을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이용의 직선 취입발 한번 이번 편성을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입니다. 박병아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뭐 전일도 여유 있게 장경돈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병아가 금일도 장태찬이나 최성호, 김태훈을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성호도 힘든 견주가 될 것 같고 김태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달리게 된다면 장태찬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박일호 뒷자리 장태찬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박일호까지 넘어서려고 했었던 장태찬, 박일호가 박병아가 장태찬을 챙겨주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관이 초주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김동훈하고 공태욱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박병환은 이래저래 서둘러서 경주 펴러 나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장태찬이 쫓아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병환의 순간 시속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장태찬이 과연 차를 붙여서 쫓아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동훈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장태찬이 쫓아간다 하더라도 김동훈이 직선에서 장태찬을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병하고 전 김동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상황에 따라서 김동훈도 직선 차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괜찮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박병하고 김동훈의 동반 입장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태찬이 완벽하게 마크를 지켜내게 된다면 쫓아나설 수 있는 상황이죠. 김동훈이 장태찬을 밀어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잡고 잡아서 돌리면 박병하 장태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하고 장태찬의 동반 입상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챙겨준다 하더라도 몸 상태만큼 본다면 김동훈이 직선에서 잡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전 박병하고 김동훈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상황에 따라서 김동훈도 선행승부 펼쳐 나갈 수 있죠. 박병하가 장태찬 챙겨주려고 하다가 퍼지게 된다면 김동관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고 김동훈의 뒷자리를 공태욱이 맡겨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박병하가 무너지면서 김동관도 전일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한살타올 선수 출신 들기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김동훈하고 김동관입니다. 김동훈하고 공태욱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박병아 빠지면 비노조 중심 완승도 삼복승은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는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아가 넘어설지 김동훈이 과연 박병아를 상대로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가 관심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편성은 박병아의 선행력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